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 다이어리 시리즈 마지막 편에 담당한 안가영 호스트입니다. 다른 호스트분이 실천하신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조금 다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실천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매일 소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시청하고 그 밖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도 짧은 영상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상 스트리밍 자체가 탄소 배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탄소가 배출되고 있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 세계 이용자들의 인터넷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올렸던 인스타그램 게시글, 평소 주고받는 업무 메일들, 유튜브 시청 기록 등등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그렇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큰 부지에 많은 서버 기기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기기들을 24시간 365일 내내 가동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매일매일 가동하다 보니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기기들은 열에 약해 냉각을 지속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 기기들의 열을 식히느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탄소가 정말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더 많은 열기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냉각을 더 많이 해야 해서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되곤 하죠. 프랑스 환경단체 시프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30분 동안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운전을 6.3km나 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약 1.6kg의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탄소 제로 라이프를 실천해보고자 지난 3월에 일주일 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멀리하는 체험을 도전해보았습니다. 도전을 하기 전에 저는 퇴근 후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도전하는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 대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내가 과연 무사히 이 체험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평일 체험기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일찍 자면 환경이 보호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지만 지난 3월에 저는 충곤증에 녹아든 삶을 살았던지라 퇴근하고 나면 잠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덕분에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퇴근하자마자 잠만 잔 건 아니고요.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저녁 시간에 발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즈음에 발레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이틀, 하루 1시간 정도 하는 수업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혀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 발레를 배우고 난 날에는 금방 지쳐서 저녁 먹고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덕분에 핸드폰 만질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곤 했었네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퇴근 후 나름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해서 오랜만에 독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자기 전엔 항상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핸드폰 대신 책을 들었지요. 예전에 사놓고 읽지 않던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를 읽어보았는데요. 소소하게 재밌는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끙끙 싸매다 보니 시간이 잘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책을 피면 잠이 잘 온다는 사실. 덕분에 꿀잠을 잘 잤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질까요? 주말이 사실 제일 도전하기 힘들었어요. 일도 안 하고 몸도 그렇게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작정 밖을 나섰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양재 꽃시장으로 나들이를 가서 열심히 꽃 구경을 하러 나갔고요. 일요일에는 운동도 할 겸 한강에 나가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쏟고 오면은 핸드폰에 들여볼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주말에도 독서와 공부를 하며 최대한 디지털 탄소 제로 라이프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체험을 마쳤는데요. 도전을 무사히 마쳤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체험기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도전 시작 전 제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용 기록인데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가족과 함께 사용하느라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역시 많이 보긴 했죠. 도전 시작 후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전혀 보진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은 그대로인 사실.
저도 모르게 인스타그램에 자꾸 들어가는 게 조절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어딜 가는 도중이나 버스, 지하철을 기다릴 때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줄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후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이 어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매우 힘들긴 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특히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함께 보실 거예요. 저도 항상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간 최대한 멀리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갔었어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스트리밍 30분은 약 1.1kg의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줄인 탄소의 양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약 44.8kg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탄소의 양을 줄인 것 같죠? 인스타그램 사용료도 같이 줄였다면 더 많은 탄소의 양을 줄였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인스타그램 멀리하기는 장기 프로젝트로 삼아 노력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기적인 메일 삭제도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카본 리터러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보통 메일은 4g, 긴 첨부 문서가 있는 메일은 50g의 탄소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아주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니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타서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들의 제로웨이스 다이어리 시리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